저기 내가 수능을 끝나고 처음 수능을 끝내고 스노우보드를 타러 다녔던 리조트입니다. 11월이 되고 저 리조트를 보니까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11월은 수능이 있는 달이잖아요. 나는 수능을 많이 봐서 그런지 11월만 되면 갑자기 울적해질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이야기를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어나가 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11월 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11월 달은 수능이 있는 달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 수능을 본 다음에 처음 스노우보드를 배우러 갔던 리조트도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11월 달이 스노우보더인 저에게 얼마나 행복한 달인지부터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 행복감을 압도하는 수능의 우울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11월은 스노우보더인 저에게 정말로 행복한 달입니다. 찬 바람이 느껴지고 겨울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요. 이제 곧 스노우보드를 탄다는 기대에 아주 흥분해 있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꿈을 꿀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은 그 꿈이 이뤄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말장난 같은 말이지만 꿈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꿈이 아니에요. 어떤 환상이 이루어지면 그건 더 이상 환상이 아니죠. 우리는 꿈에 대해서 처음에 막 열망하다가 이제 꿈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왔을 때 이제 이 꿈이 이루어진다는 그 생각을 할 때 엄청 행복해요. 그리고 막상 꿈이 이루어지면 그때만큼 행복해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11월 달이 그런 달이에요. 스노우보더에게 보드를 곧 탈 수 있다는 열망에 아주 휩싸여 있는 열병의 정점에 달아있는 달이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름에는 보드를 탈 수 없지만 여름에 운전을 하고 가다 전봇대가 보이면 전봇대 아래 리프트에 의자들이 보입니다.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스키장 리프트 같이 보이는 거죠. 줄이 매달리고 기둥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스팔트 길이 이상하게 눈처럼 갈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노우보드를 타고 눈을 가르듯이 아스팔트 길을 스노우보드 신고 타고 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웨이크보드 타듯이 자동차 뒤에 끈을 매단 다음에 스노우보드를 타면 눈을 가르듯이 아스팔트를 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물론 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게 열병이 앓고 있다가 이제 여름에 끝무렵에 가면 스키장에서 시즌권을 팝니다. 겨울 동안 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증을 팔아요. 그러면 그걸 사고 아직 쓰지도 못하는데 가을쯤 돼서 그걸 발급받으러 갑니다. 스키장에 직접 가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스키장들의 대리점이나 본사 같은 곳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행복해하는 거죠. 아직 쓰지도 못하고 정말 보드를 탈 수 없지만 이제 곧 보드를 탄다는 기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0월 말 11월 달쯤이 오면 스키장에서 사진들과 소식을 전하죠. 뭐 첫눈이 왔다는 사진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제설기를 시험 가동했다는 사진을 올리고 스키장에 있는 실시간 웹캠을 제설기 근처로 세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제설기가 돌아가고 있고 초록색 잔디밭이 하얀색 눈이 덮이고 있다는 걸 보는 거죠. 이때 정말 행복합니다. 내 몸은 알아요. 아직 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내 머리도 알죠.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걸. 물론 뭐 외국 나가면 되지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스노우보드 아리의 정점에 이렇게 다다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드를 타러 가기 직전 날이 되면 엄청 행복해지는 거죠. 그 행복이 절정에 달하는 거죠. 내일 보드를 탄다는 기대감 때문에. 11월이 이런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보드를 많이 타지 않지만 아직도 좋아요. 그때의 기억들이 생각나서, 그때 내가 행복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그런데 가끔씩 이 행복감을 느끼다가 가끔씩 엄청난 우울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11월 달에 서점에 가면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집들이 보인다거나 뭐 뉴스에 수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우울감에 빠지죠. 왜냐면 제가 수능 많이 본 걸로는 상위 0.1%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수능을 3번 봐서 대학에 갔고 또 수능을 2번 봤고요. 다시 정신 차리고 대학 다니다가 또 철학과 간다고 학교를 때려치고 수능을 다시 봤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다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을 하진 않았어요. 좋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나간 일인데 어떡하겠어요. 좋게 포장해야죠. 그런데 제가 원래 이렇게 수능에 집착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능은 다분히 남들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정보가 없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중학교 때 저는 그 반에서 뭔가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카메라도 저 혼자 있었고요. 중학생이었는데 현상도 할 줄 알았고 인화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PD 같은 이상한 기계도 들고 다녔던 학생이었어요. 또 사진 찍는다고 엄청 무거운 맨프로토 삼각대도 맨날 들고 다니고. 근데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갔는데 고등학교는 약간 기묘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정말 자율학습인 줄 알았고요. 또 내가 다녔던 학교가 되게 이상했던 게 입학하기 전에 시험을 봐서 잘하는 애들을 따로 뽑았습니다. 1학년 때는 얼마나 뽑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2학년 때 문과에 이제 갈라져서 2학년 때 문과로 진학했는데 문과가 6반인가 7반이었는데 그 중에 1개 반이 5반이었어요. 물론 각 반의 수는 비슷했죠. 30명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반과 열반이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반을 우반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설마 열반을 열반이라고 했겠습니까? 보통반이라고 했겠죠?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우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계속해서 그 특별한 한 반에 들어가지 못했죠. 학년이 넘어갈 때마다 모의고사 성적을 모았나 해가지고 그걸로 뭘 갈라가지고 나눴던 것 같아요. 여튼 열반에 속한 우리들은 보통반에 속한 우리들은 그런데 우리를 열반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체제에 순응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내 주위에 있던 아이들은 노무현 정권의 교육제도 개혁에 대해서 개편에 대해서 별로 썩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능만 봐서 대학 가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서울대 못 갈 거면 아이의 심정이었으면 그냥 서울대로 없애버리는 게 아이의 심정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는 뭐에 홀렸는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사회적 배려를 위한 전형이나 혹은 지역 균등을 위한 전형으로 대학에 가는 걸 몹시 안 이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기저에는 수능이 공평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겠죠. 수능이 공정하다는 생각? 정말 소박한 생각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교육의 성취를 단 한 번,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시험을 평가해가지고 우리 사회의 교육 자원을 좀 더 잘하는 그 시험을 잘 본 사람들에게 몰아준다는 발상인 거잖아요. 물론 신이라면 그런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게 과연 정당할까? 라는 생각은 그때도 들었을 법도 한데 그때는 그냥 다들 수능 잘 보는 거에 꽂혀가지고 나도 수능을 잘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꽂혀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나도 저 체제에 뿔을 빨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우리 반 30명 중에 서울로 학교 간 사람을 생각해보면 한국외국어대학교 1명 같고요. 나머지 서너 명이 세종대, 국민대, 숭실대를 갔고 나머지는 서울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밟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다들 또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노력을 안 해가지고 이런 점수가 나왔으니까 그냥 지방대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자조적인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때 그냥 그만뒀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력도 못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노력을 못할 수도 있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수능이 공평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수능이란 함수에 내 노력을 집어넣으면 정말 공정한 평가가 나온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증명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나의 가능성을, 나의 노력의 가능성을. 지금은 물론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고 성공했다고 다 노력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공하려면 노력해야지만 우리 사회는, 우리 세계는 정말 많은 우발성이 자리하고 있죠. 내 맘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 우연으로 성공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식으로 평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실패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단순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치부해버려도 안 되고, 성공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그 노력의 결과라고만으로 생각하고 찬양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튼 그냥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노력을 못해가지고 수능 결과가 이 모양이니까 이 노력도 못했는데 앞으로 뭘 할까? 그러니까 나는 이 수능 점수, 앞으로 내 삶의 가능성을 증명해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들었고 이 논리에 꽂혀가지고 수능을 그렇게 많이 본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낭비할 시간에 차라리 알바를 해가지고 여행을 다녔으면 더 많은 걸 배웠을 겁니다. 뭐 지나간 일이니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나간 일이니까 좋게 생각해야죠. 아니면 살아나갈 힘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수능을 많이 보게 된 이유는. 물론 마지막 한 번은 약간 다릅니다. 철학과 가고 싶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수능 봤을 때는 즐거웠어요. 되게 짧은 시간을 준비해서 수능을 봐서 아쉽긴 한데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철학과에 간 것도 되게 행복했어요. 철학과에 다녔을 때는 학부만. 지금은 저는 철학과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부 때는 학교에 가서 의자에 앉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 집에 갈 시간이야. 그리고 수업을 할 때도 앉으면 그냥 일어나야 돼요. 수업이 끝나가지고. 정말 재밌게 다녔던 3년입니다. 나름 학부도 1년 빨리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서 그 즐거운 3년을 보낸 거죠. 물론 그 뒤로는 또 썩 그렇게 재밌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 삶 전체가 즐겁고 행복할 수만 있겠습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죠. 제가 좋게 생각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수능 많이 본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11월달이 되면 아까 말했던 스노우보드의 행복감을 압도하는 우울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11월달은 참 멜랑콜리한 달입니다. 어쩔 수 없죠. 그 기회비용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5년을 다른 일을 했어봐요. 알바만 했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근데 젊은 날 5년을 그렇게 날려보낸 거죠. 물론 날려보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여튼 이게 어떤 우울감이냐면, 수능을 보러 가면 저는 5번은 수능을 같은 근처의 학교에서 봤고요. 한 번은 이제 다른 학교에서 봤는데, 이 5번 수능 본 데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멀리에 간선도로가 보여요. 그럼 이제 그 사회탐구 보고 제2외국어 보면 어둑어둑해지잖아요. 11월달 겨울이니까. 그리고 제2외국어를 딱 본 다음에 그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수험생들 이제 OMR 카드 잘 냈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방송으로 몇 번 시험실 가도 좋습니다, 이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이제 그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보면 간선도로에 있는 자동차들이 이제 퇴근 시간이니까 점점 밀려가는 게 보이고, 빨간색 등이 보여요. 차 뒤에 미등이 보이는 거죠. 브레이크 등이랑. 그럼 그 등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저에게 내 인생의 정지등처럼 다가와요. 네 인생은 여기서 멈췄어. 너는 못 갈 거야. 그리고 그 등을 보고 나오고 찬바람을 맞고 약간 쓸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거죠. 그 생각이 계속 나요. 그 빨간 등이 멈추라는 빨간 등이. 그리고 그 유난히 어둑한 거리와 원래는 같은 밝기였겠죠. 그런데 제 마음 상태가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였겠죠. 그리고 말없이 돌아가던 길들, 그런 게 생각나면서 우울해집니다. 이게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아요. 상처가 크니까 아물 때까지 시간이 되게 걸리겠죠. 그때의 감정들이 잘 희석되지 않습니다. 맨날 이렇게 패배감에 젖어 사는 건 아닌데 11월 달만 되면 그래요. 그때랑 내 몸이 기억하는 그때의 온도, 내 몸이 기억하는 그때의 냄새, 이런 것들을 다시 마주하면서 그때의 감정들이 상기되는 거죠. 평소에는 완전히 잊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살아가면서 이 상기되는 빈도가 줄어들겠죠. 여태까지 제가 한 이야기들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노우보더의 우울감도, 이걸 압도하는 장수생의 수능에 대한 우울감도 모두 경험해보지 않으면 쉽게 와닿지 않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처음 스노우보드를 배웠던 스키장이 눈에 보이고, 그때 마침 11월이었고 또 겨울 냄새가 나길래 머릿속에 든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이러면서 저도 과거와 다시 한번 화해하는 거죠. 올해는 수능이 12월 달이라고 해요. 모르고 있었어요. 소정 갈 일도 없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침에 뉴스를 듣다 보니까 12월에 수능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12월에 수능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 본 사람들은 행복하겠죠.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수능을 보고 저처럼 낙담할 사람들입니다. 수능을 보고 나와서 자동차의 정지등만 봐도 내 인생의 빨간불처럼 느껴질 그럴 사람들이요. 다 지난 뒤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수능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물론 수능을 보려고 많은 시간 노력했지만 수능을 못 봤다는 것이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일 수도 없어요. 세상은 우발성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정말 많은 우연이 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처럼 그렇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인과도 모호하고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의 결과가 수능을 못 봤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말 소박한 생각입니다. 소박하다고 말하면 잘 표현이 안 되고요. 소박하면서 멍청한 생각입니다. 물론 수능을 잘 봤다는 게 내가 노력했다는 증거일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수능 잘 본 사람의 행복감을 뺏고 싶진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수능을 못 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수능을 못 본 것이 내가 그때까지 수능에 대해서 노력했던 그 많은 시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이 날 못 알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을 못 봤다고 인생이 바탕나지 않습니다. 저도 잘 살고 있잖아요, 재밌게. 혹시라도 누가 이걸 보고 마음의 짐을 좀 놨으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 제가 위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은 저런 사람도 있다는 것에서 약간의 안도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안도감을. 쟤도 사는데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수능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없다는 건 잘 아는데요. 그래도 마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